쌤, 저희 이번에 단풍놀이 가기로 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저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카메라로요? 아, 물론이죠. 제가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감사해요. 제가 요즘에 카메라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카메라.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어떤 카메라를 고르는지부터 사진과 영상 촬영의 기초까지 아주 제대로 컴팩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메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들이 있어요. DSLR, 미러리스, 컴팩트 카메라,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액션캠과 드론까지 너무 많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제일 대중성 있는 렌즈 교환이 가능한 DSLR과 미러리스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DSLR, 미러리스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거울의 유무, 이 차이로 DSLR과 미러리스가 구분이 됩니다. DSLR은 거울에 상을 맺은 다음 맺힌 상을 사용자가 거울을 통해서 반사된 빛을 뷰파인더를 통해서 확인한 모습을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내는 구조예요. 이 미러리스의 장점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 뷰파인더의 화면 그대로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신에 단점은 거울이 들어가 있는 만큼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무게가 미러리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들고 다니다 보면 조금 팔이 뻐근해진다거나 이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두 번째는 미러리스입니다. 미러리스는 이름 그대로 거울이 없는 카메라예요. DSLR에 있던 거울을 빼서 빛을 셔터 그리고 센서에 그대로 받아 촬영을 하는 구조예요. 이 DSLR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고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볍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출시되는 카메라는 대부분 미러리스예요. 캐논, 소니, 니콘, 후지 너나 할 거 없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대부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최근 출시되는 카메라인 만큼 가격대가 조금 비쌉니다. 요새는 DSLR 중고로 구하면 싸게는 30만원부터 조금 비싸더라도 한 120만원, 130만원 선에서는 DSLR 카메라를 구할 수 있는데 미러리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문기가 한 10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살짝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미러리스를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바디들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맡기기 더 편하고 무엇보다 들고 다니기가 조금 더 편해요. 처음 카메라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성능이 그래도 좋고 가볍게 가지고 다니기도 좋은 미러리스 바디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DSLR과 미러리스의 특징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렌즈를 그때그때 바꿔 끼울 수 있는 카메라라는 거예요. 이 렌즈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렌즈들이 있어요. 10mm부터 24mm, 50mm, 그런데 여기 붙어있는 밀리미터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그 렌즈의 화각을 의미를 합니다. 렌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각 렌즈, 50mm 이하 화각을 가진 렌즈들을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표준 렌즈, 50mm 내외의 화각을 가진 렌즈들을 표준 렌즈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망원 렌즈, 50mm 이상의 화각을 가진 렌즈들을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풍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광각 렌즈는 풍경이나 교실과 같이 넓은 시야를 담기 좋은 렌즈입니다. 두 번째로 표준 렌즈는 50mm 정도의 화각을 표준 렌즈라고 하는데 인간의 원근광과 가장 유사한 화각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렌즈로 찍은 사진은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대상을 아주 가깝게 보이도록 확대해서 담기 좋은 렌즈예요. 그래서 새나 동물을 찍을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 콘서트 갔을 때, 축구장 갔을 때 흔히 대포 카메라라고 하죠. 굉장히 큰 렌즈들이 달려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바로 이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들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는 사실 취향 차이예요. 하지만 카메라의 렌즈에 대해서, 화각에 대해서 모르는 선생님을 위해서는 이 24-105mm의 줌 렌즈를 추천합니다. 24-105 줌 렌즈의 경우에는 24mm부터 105mm까지, 즉 광각에서부터 망원까지의 화각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처음 무슨 화각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무슨 화각의 렌즈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선생님은 이 줌 렌즈를 사서 마음껏 화각을 돌려보면서 선호하는 화각을 찾고 또 다양한 사진을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흔히 빛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 빛을 다루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리개, F값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셔터 스피드, 세 번째, 감도, ISO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수도꼭지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리개는 카메라의 구멍을, 수도꼭지 구멍을 얼마나 크게 열 것이냐 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수도꼭지 구멍을 크게 열면 열수록 물이 한 번에 많이 쏟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조리개를 많이 열면 열수록, 개방을 하면 할수록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사진이 밝게 찍히겠죠. 두 번째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 말 그대로 셔터를 얼마나 빠르게 닫았다가 열 것이냐 라는 이야기인데요. 수도꼭지로 비유를 하면 이 수도꼭지를 얼마나 오래 틀어둘 것이냐, 얼마나 오래 열어둘 것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오래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당연히 나온 물의 양도 많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셔터 스피드도 그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순간적인 사진이 찍히고,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피사체의 움직임이 잡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도, ISO는 빛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를 합니다. 수도꼭지를 치면 이 수도관에서 물이 얼마나 잘 나오게 할 것인가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나오는 물의 양도 많아지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 감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두운 환경에서도 빛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밝게 찍히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다만 ISO가 너무 높은 환경에서는 노이즈라고 하죠. 이 사진이 되게 자글자글하게 무슨 점 같은 게 찍히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어떻게 찍느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요소를 설정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밝게 찍고 싶어서, 나는 노이즈가 생기는 게 감성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각자만의 이유가 있다면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는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사진 찍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번엔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토 모드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 모드예요. 카메라가 담긴 장면을 분석하여 모든 노출 요소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모드예요. F값, 셔터 스피드, ISO를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조절해줍니다. 다음 P모드는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사용자가 감도, ISO만 원하는 수치로 조정을 하면 다른 노출 요소를 카메라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모드예요. 다음 A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조리개를 원하는 수치로 조정하면 다른 노출 요소를 카메라가 조절하는 모드. S모드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를 원하는 수치로 조정하면 다른 노출 요소를 카메라가 조절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M모드는 매뉴얼 모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하는 모드예요. 내가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 저는 오토 모드를 추천드려요. 자동 모드예요. 요새 카메라들도 기능이 많이 발전을 해서 노출을 잘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모드로 두고 찍으시면 사진의 재미를 붙이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번엔 사진 촬영의 구도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의 구도는 미술의 구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그림들은 네덜란드 아티스트인 미치 리우에라는 작가가 X에 올린 사진인데요. 자신이 구도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를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되게 다양한 구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3분할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격자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피사체를 두고 촬영하는 것을 3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겹치는 부분에 피사체를 두고 촬영을 하면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엔
영상 촬영의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적당한 여백은 장면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헤드룸과 노즈룸이에요. 헤드룸은 사람의 머리를 기준으로 화면 전체에 조금 더 위쪽으로 여백을 두는 것을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노즈룸은 인물의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여백을 더 두는 것을 노즈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헤드룸과 노즈룸을 적절하게 맞춰줘야 조금 더 영상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예회나 연극 발표회 등 학생들의 장면을 영상으로 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항상 헤드룸과 노즈룸을 지켜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영상 촬영의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촬영의 구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구도가 있어요. 인물의 눈이나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인물의 얼굴 정도를 드러내는 클로즈업 샷, 또 인물의 가슴선까지 잡아내는 바스트 샷, 그리고 허리까지 잡는 웨이스트 샷, 그리고 인물의 무릎 정도까지 영상에 담아내는 니샷, 그리고 인물의 발끝까지 담아내는 풀샷, 그리고 인물과 더불어 배경까지도 어느 정도 공간감을 드러내는 롱샷. 여러 가지 종류의 샷 사이즈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샷 사이즈는 항상 2칸씩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웨이스트 샷에서 샷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싶다면 클로즈업 샷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 촬영을 할 때 필요한 설정들입니다. 영상 프레임은 기본적으로는 24프레임과 30프레임을 위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 촬영할 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셔터 스피드인데요. 영상 촬영 시 셔터 스피드는 항상 내가 담고 싶은 영상 프레임의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즉 내가 30프레임짜리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다면 셔터 스피드는 30 곱하기 2분의 1, 60분의 1초로 설정을 해두고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의 부가 장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세 가지는 갖추고 있으면 영상의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예요. 영상에서 사운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질이 지지직거리거나 떨어지면 그만큼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 보여요. 보야와 같이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마이크라도 좋으니까 영상 촬영할 땐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삼각대입니다. 흔들림 없는 영상은 영상의 퀄리티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삼각대가 없다면 주변 환경을 이용해 수평 수직을 맞추고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사진과 영상은 빛의 예술이라고 했죠. 조명을 함께 사용하면 영상미가 훨씬 올라올 거예요. 조명이 너무 비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드락, 학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드락으로도 충분히 빛을 반사시켜서 조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뭐야? 어디 가셨지? 쪽지? 혜미쌤!